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 판세를 점검해보는 4.10 총격전 선거 D-12일입니다. 사전투표 D-7일 3월 29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조금 불리한 지형에 가 있다는 관측들이 대다수죠. 자, 그런데 대반전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후속 대책들도 지금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심 얻기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물러나겠다. 자, 그런데 사의 표명이 그냥 잘못을 해서 물러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겠다. 그래, 사표를 내겠다는 이야기죠. 호주로 복귀하지 않고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 대응할 것이다. 호주로 가지 않고 사표를 내고 남았어.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 대응할 것이다. 자, 이 말은 야당이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것처럼 해병대 고 최수건 상병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끝까지 규명을 하겠다.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사퇴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 공세, 선거 전략 차원에서 삼고 있기 때문에 여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퇴하는 점을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겁니다. 지금 공수처가 즉각적인 소환을 지금 미루면서 계속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죠.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소환을 미루면서 사태를 지금 장기화시키고 있는데 이걸 계속 놔두면은 정부 신뢰에 부담을 주게 된다. 그것을 우려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희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의 표명을 원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치적으로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뭐 개입을 한 것이 아니고 사건을 축소하는데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퇴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절차에 강력 대응하겠다. 이것은 공수처 수사에서 결백을 주장하고 빨리 나를 수사하라고 정면 돌파하는 그 방식을 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종섭 대사가 사퇴를 하는 것은 이 사퇴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죠.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아마 오늘부터 그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민주당에서 꼬리 자르기 한 것 아니냐. 원래 그 최수건 상병 사건 축소는 그 용산에서 이루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몸통은 윤석열이다. 수사를 해야 된다. 그 위선까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총선 앞두고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사퇴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는데 일단 총선이 다가오고 공수처가 계속 이것을 장기화시키고 그것을 민주당이 악용을 하고 좌파 매체가 계속 부추기고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도 사의 표명을 요구를 했는데 자 이것을 일단 간철을 시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에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간철을 시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호주 대사가 사퇴를 한 것과 때를 맞춰서 몸을 잔뜩 낮췄습니다. 오늘 재외선거권자 대상 비례대표 선거운동 방송 연설이 있었는데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연설에 출연을 해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희망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정치를 반성한다. 저희부터 달라지겠다.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22대 국회를 맡겨주신다면 국민께서 이 정도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겠다.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실망을 드렸는데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드린다.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달라. 민심 외에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겠다. 역사가 허락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겠다. 염치 없지만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자, 이렇게 절박한 심경을 토로를 했죠. 자, 그리고 오늘 또 계속 내일 계속 이제 선거 유세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가가고, 또 하나 이 남아 있는 과제가 이 의정 갈등이 있죠. 의료계와 정부의 충돌. 여기에 대해서도 의료대란도 사태가 조만간 수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민심 얻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독수 국무총리가 5대 병원장과 대화를 시작을 했고, 또 인요한 그 국민의 미래 이 선대위원장이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원래 이 이슈는, 의대 정원 이슈는 여론의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찬성한다가 한 70%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니까 또 정치, 의료계 일부에서 정치적으로 이것에 접근을 하고, 총파업 이야기까지 나오고, 또 실제로 이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속출하게 되니, 이 좀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이 여론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이 주 호주대사, 이종섭 호주대사가 사퇴를 한 것도, 국민의 마음을 좀, 보듬는 그런 제스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종섭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너무 이게 장기화되고 피로감을 느끼니까는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조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대란도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국민적 피로가 누적이 되니까 한국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3,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원칙을 일부 양보해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 원칙은 이제 2,000명 정원이죠. 그걸 일부 양보해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62%가 나왔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음정 대응은 33%. 거의 뭐 2배 차이니까, 어쨌든 민심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저희 민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통령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앞세워서 극적 출구를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외부 공개 일정을 안 잡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 출구를 모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인요한 의사 출신이죠.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이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으로 믿는다. 본인이 공개는 할 수 없지만 뭔가 진전이 있다.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전투표 D-7일, 본투표 D-12일을 앞두고 대반전의 물꼬가 터졌고 또 민심 얻기 추가 프로젝트도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선거 판세는 더 지켜봐야 되는 쪽으로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3월 29일 보내드린 4.10 총격전이었습니다.